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최후 통첩한 오늘까지 쌍특검, 그리고 공포,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자 칼을 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발의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헌법재판관 3명 임명까지는 보고 안 할 경우 27일에 보고에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그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대행이 직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직무가 정지되든 버티든 대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첫 소식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의 국두같이 한덕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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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하고 오늘 오후 5시 30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하지만 오후 들어 26일까지 기다리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날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작성한 탄핵안에는 총리 시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 소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권력 이양 논의 등이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의 행보도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차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 기준과 같아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 괴멸을 시도하고 있으니 최대한 버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입니다. 탄핵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한 대행은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없고 법적인 다툼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떠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통령과 같은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조기 대선만을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합니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이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지고 보수 우파 괴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자, 151석이냐 200석이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준의 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우 의장, 오늘 국무총리 때 잘못만 탄핵안에 넣을 경우 151석을 시사했었는데 민주당이 권한대행 때 사유까지 탄핵안에 넣으면서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의결 정적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적수에 대한 판단은 본인 몫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쪽에 무게를 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제적 과반인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권한대행 이후 직무수행도 탄핵 사유에 적시하면서 의장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통과시킨 헌법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한 국회 부담까지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총리, 우리 대통령 직무대행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 의장 측은 채널A에 한 권한대행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탄핵 표결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통과시킨 쌍특검은 법률 흠결이 수정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흔들리면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국가 신용도가 유지되는 것 역시 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총리실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해법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에 대해 법적 흠결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야가 협의 대안을 내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정 공백을 간신히 메워가는 상황, 직무가 정지될 경우 더 큰 공백이 걱정도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지지를 선언했던 미국, 한미 외교 일정 완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인 핵협의그룹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한미 고위급 대면회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strong confidence in the ROK and our deep belief in the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e country. Let me assure you, Deputy Secretary and the United States, that the governance under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is operating stably.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멈췄던 한미 간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이달 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중단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도상 핵우산 운용연습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오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내각에서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산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차관이 회담을 한 만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조태열 외교장관 등 한미 외교장관 회의 개최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채널 등 역량을 총동원해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주한 일본 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상공회의소를 연이어 만날 예정입니다. 경제 외교 담당 대사에 환율 방어 경험이 있는 전직 금융위원장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를 전담 관리할 대사급 직위를 신설했습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만큼 일반 대사와 비슷한 위상을 갖습니다. 최 대사는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국제금융통으로 평가받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지내며 환율을 방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합니다. 이 자리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주요국 상공회의소와 릴레이 간담회도 시작했습니다. 또 제3국에서의 한일 간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만나고 다음 주에는 주한 중국 상유와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지난 주만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보류였는데 갑자기 드라이브를 확 걸고 있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초안을 쓴 김용민 의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 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행 탄핵은 안 하겠다 했죠. 기류가 바뀐 건 맞습니다.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측근 등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마디로 뒤통수 맞았다는 겁니다. 수습하게 봐줬더니 일 안 한다. 거부권 6개 다 할 줄 몰랐다. 공무원 출신이라 말 통할 줄 알았다. 한 권한대행 비토 사방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오판했다는 거죠. 오늘 국무회의 발언까지 듣더니 한 권한대행 이빨 완전히 드러냈다면서 기대 싹 접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이 부담도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가장 화가 난 포인트가 뭐예요? 결정타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해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면서 임명 안 하고 국회로 공을 넘기려고 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신경 쓰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 6명 중 2명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탄핵 심판을 끝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 몫으로 새로운 2명이 채워지면 대통령 탄핵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했는지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보면요. 재판관 임기 끝나더라도 후임 구할 때까지 직무 유지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헌법재판관 국회목 임명 3명을 안 해놓으면 뭐 내년 4월 갈수록 진짜 이게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탄핵 열차를 멈춘 측면도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다 공지했다가 10분 뒤인 5시 40분 오늘 발의 안 하겠다고 입장 바꿨습니다. 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고 발의하겠다고요. 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원내수석은 그래봤자 하루 이틀 차이다. 기류는 확 바뀌었어요. 진짜 탄핵을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민주당 당사 앞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보수는 뭉치는데 말 안 듣는 한 권한대행 탄핵도 못한다? 대체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진보 진영 지지층 눈치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껏 윤 대통령 탄핵안까지는 통과시켰는데 의외로 보수가 안 무너지고 지지층은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대행을 탄핵하면 후임이 오잖아요? 그럼 또 뜻대로 안 움직이면 또 탄핵이에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은 이지호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는데요. 이미 국무회의 무력화 언급 나왔죠. 노정면 원내대변인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 언급했고요. 당은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 일단 선을 긋긴 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국정 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탄핵을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버텨야 한다 이런 말도 하던데 매일매일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사실 걱정이죠. 한권한 대행 체제가 요즘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자리 잡는 분위기였거든요. 바이든 미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권한 대행에게 지지를 표했고 EU 집행위원장과도 통화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권한 대행까지 탄핵시킬 경우 다시 리셋 상태에서 국제사회를 맞아야 하고 한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한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26일 할지가 관건인데요.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가 판사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긴박한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오선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한 지 8일 만에 새 사령탑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 성향 오선입니다. 먼저 송진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입니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두 차례 대선 경험이 높이 평가됐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의 혼란을 의식한 듯 비공개 의총에서 권 위원장 인선에 대해 이견 발언은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이 그나마 개파색이 옅고 당 안정의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친윤 색깔이 그래도 그나마 옅은 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친윤 비윤 따질 때가 아니다. 친한들하고도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당을 화합하는 데는 적격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5번째 비대위원장 체제를 맡게 됐습니다.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도로 친윤당을 선택해 민심을 배반하고 멸망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치면 30일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 당 안팎에선 도로 친윤당, 대통령까지 트리플 검사당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권 의원 일단 당의 화합과 안정이 혁신과 쇄신보다 먼저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조기 대선 이야기할 땐 아니라고요.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의 첫 일성은 안정이었습니다.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권 의원은 채널A에 화합과 쇄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친윤당 비판이 나오는 만큼 비대위원 구성은 소장파, 친한계 등을 두루 포진시킬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 대통령 출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권 의원. 대통령 출당시키면은 그분의 과오가 든 거가 우리가 벗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윤의 검사 출신인 점에 대해 당내 우려도 나옵니다. 트리플 검사 출신으로 해가지고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을 위한 비례인지.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지혜를 같이 모으겠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도 찐윤 인사로 조기 대선이 되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안 났는데 비대위는 조기 대선 준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리입니다. 선관위가 불허했던 이 현수막 달 수 있다고 어제 번복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부산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좌측 상단에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고 적혔습니다. 정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현수막 게시 허용을 요청했지만 불허했습니다. 수영구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의 정현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단순한 정치 구호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안 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너무나 오락가락한 선관위 결정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혀서 다행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부산 곳곳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치 현수막 논란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선관위라는 건 공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저 현수막을 보니까 이렇게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됩니다라는 문구를 퍼뜨리자는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집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던 목적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국방부는 대통령 공관 주변 경계 강화 차원에서 출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1시 42분, 군인 등이 의장 공관 담벼락을 따라 걷습니다. 사복 차림 2명이 앞쪽에서 걷고 군인 9명이 뒤를 따라갑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포착된 군인 2명까지 총 13명입니다. 8분 뒤인 새벽 1시 50분, 군인들이 공관 정문 앞에 집결합니다.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계엄군이 모두 철수한 시점입니다. 3시간 뒤인 새벽 4시 45분이 되어서야 군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15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군인 등이 출동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이들 13명의 소속과 지휘 계통, 출동 병력과 출동 목적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공관 주변 경계 강화 차원에서 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공관과 의장 공관은 모두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250m 떨어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당시 출동한 병력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비무장 병력이었고 사복 차림 2명은 평시 산불 방지 등의 임무로 상주 근무하는 인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는지 묻자 고개를 돌려 취재진을 응시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의 털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유치장을 나와 호송 차량으로 향합니다. 비상계엄 사전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입니다.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북한 공격 유도 방법을 질문받자 고개를 돌려 취재진을 응시합니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 중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단어도 확인해 추궁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말을 아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탱크부대 지휘관인 93의 제2기갑 여단장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3명을 입건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일을 하루 앞둔 오늘 내일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 대해서도 불완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쇄된 수사실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공개적으로 다툴 사안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입니다. 앞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알리고 수사는 헌법재판소와 국민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출석 요구일인 성탄절 이후 수사나 탄핵 심판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에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첫 탄핵 심판, 윤 대통령 측이 안 나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완전성을 지적한 6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헌재는 탄핵 심판 진행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헌재 관계자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니지 않냐면서도 헌법재판관 6인으로도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잡힌 탄핵 심판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전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재판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출석 없이도 필요하다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혹시 불출석하면 그대로 종료되는 겁니까?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되면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제출을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도 성탄전야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거리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장호림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이렇게 골목마다 몰리는 인파 때문에 이렇게 통행 주의 안내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거리 곳곳에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식물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겨울 간식을 파는 이런 노점상 앞에도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간식을 사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동거리는 이른 오후부터 연인과 친구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웃음꽃이 떠나질 않고 거리마다 울리는 캐럴 소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즐겁게 놀자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곳곳에 트리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진짜 벌써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연말이니까 그래도 기분 내자 하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나왔고 요즘 흉흉하잖아요. 오늘 한 두 번째 왔는데 사람 이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크리스마스 장식물들을 구경하며 성탄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옷이나 잡화를 파는 쇼핑거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먹자골목도 많은 방문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상인들은 비록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특수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오늘은 이제 이분 날이고 하다 보니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비록 정치 상황은 불안정하고 삶은 팍팍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한파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바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탓에 개장을 나흘 미뤘던 한강 썰매장인데요.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6m, 길이 80m의 슬로프를 따라 썰매를 탄 사람들이 빠르게 내려옵니다. 겨울 추위는 잊혀지고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옵니다. 날아갈 뻔했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작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또 왔어요. 애들이랑 같이 오니까 재밌어요. 오늘 뚝섬과 잠원, 여의도 등 서울 한강공원 3곳에서 눈썰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성인, 아이 관계없이 6,000원이면 즐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도심에서 눈썰매를 타기 위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시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그냥 쫙 날려버렸습니다. 상쾌하고요. 각종 체험장도 마련돼 어린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빙어 잡기에 열을 올립니다. 오늘 개장은 예정보다 나흘 늦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탓에 인공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인 내일도 날씨가 추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평소보다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모레 낮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며 평년보다 추워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자신이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관장과의 재산 분할 다툼은 계속하겠지만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걸 법적으로 빨리 확정 짓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한 건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라고도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을 두고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재산 분할액 다툼은 계속하겠지만 혼인 관계가 끝난 걸 먼저 확정받겠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도 요청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기업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노 관장이 설립한 동아시아 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이들 회사의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부실 신고로 SK가 벌금을 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겠다는 가정 파괴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선고 직후에도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혼과 재산 분할은 분리해 확정할 수 없다며 발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기간 동안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경찰과 병무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메인 래퍼 송민호 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근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무일인데도 송 씨를 근무처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제보가 반복된 겁니다.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마지막 날인 어제도 병가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송 씨의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고 경찰은 송 씨가 근무한 서울시 산하기관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병무청도 조사에 나서 송 씨 측에 근무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는 송 씨 근무처의 책임자가 부당하게 근무 편의를 봐준 건 아닌지 수사해달라는 의뢰도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져선 결코 안 된다며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의 소속사 측은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아온 치료의 연장이라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승용차가 보시는 것처럼 오래 역주행을 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왜 이랬을까요? 경찰이 당시 음주 여부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약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범퍼는 깨져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맞은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피해갑니다. 한참을 달리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40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만 한 뒤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온 레커차 기사에게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했고 레커차 기사는 이런 말을 경찰관에게 전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량이 역주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약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상황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은 다쳤다고 보여지니까 병원부터 후송했고.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더니 화단과 전봇대를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전봇대와 부딪힌 차량은 크게 부서지고 불꽃이 튑니다. 30대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쳤지만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브라질에서 다리가 무너져 최소 2명이 사망했는데요. 다리 붕괴 위험성을 고발하는 영상을 찍던 도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난간을 따라 곳곳이 갈라진 위험한 다리 상태를 촬영 중인 남성. 순간 다리 중간이 갈라지며 무너지고 다리를 향해 가던 오토바이가 가까스로 멈춰서 사고를 피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브라질 북부의 한 대형 다리 중간이 무너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이후 촬영된 드론 영상에선 끊어진 부분이 선명히 보입니다. 다리 중앙을 지나던 차량들도 50m 깊이의 강물에 빠진 가운데 추락한 트럭에 실려 있던 황산까지 유출돼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길쭉한 코가 달린 머리와 앞다리. 올해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공화국에서 발견된 아기 매머드의 사체인데 5만 년 넘게 얼어있던 겁니다.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은 현지 시각 어제 길이 2m, 체중 180kg에 달하는 아기 매머드의 사체를 공개했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된 아기 매머드로 추정되는데 동토층이 녹으면서 사체가 드러난 겁니다. Своей тяжестью, под тяжестью грунта, который упал на них, он фрагментировался. Передняя часть упала на дно этого провала, задняя часть, состоявшая из... 매머드 사체 발견은 세계에서 7번째로 알려졌는데 대학 측은 그간 발견된 사체 중 가장 보존이 잘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일본의 유면 관광지에서 화산이 폭발해 시꺼먼 화산재 기둥이 3km 위로 치솟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 하와이에서도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서주희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하늘을 뒤덮습니다. 시꺼먼 화산재 기둥은 상공 3.4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사쿠라지마에서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활화산으로 유명한 사쿠라지마에선 평소에도 소규모 분화가 일어나지만 연기가 3km 이상 치솟는 큰 폭발은 2달 만입니다.
이날 화산은 2차례 폭발했는데 약 100km 떨어진 곳에도 화산재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도 화산 폭발 후 주변 지역을 3분 정도밖에 걷지 않았는데 화산재를 뒤집었었다며 팔부터 다리까지 잿빛가루로 뒤덮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립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2번째로 큰 화산인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용암이 80m 높이로 치솟았고 화산재는 최대 2.4km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That's the fastest that any of the recent summit eruptions has covered parts of the caldera floor.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산화황이 포함된 화산 스모그가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라면과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한국의 빵이 세계적인 인기몰이 중입니다.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어떤 매력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국 브랜드 빵집입니다. 다수의 제빵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손님들은 간 내놓은 빵을 담기 바쁩니다. 대부분의 빵집이 100종 안팎을 판매하는 반면 이곳은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产品特别感觉特别丰富，品种特别的多，每次来都就是买一大堆。品种很多，然后之前也是非常喜欢吃这种面包啊、蛋糕啊这种甜点类的东西，而且很出片，就是店。 이른 아침부터 빵을 사가는 현지인들. 빵 종주국 프랑스 파리에서도 K빵이 인기입니다. 바게트와 크루아상을 주식으로 여기는 만큼 페스트리 제품에 힘을 쏟은 전략이 통한 겁니다. Actuellement, je prends du pain complet, des pains spéciaux.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미니 케이크는 세계 각지의 인기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현지 매장에서 모두 직접 제조하고 과일 장식도 많이 오다가 눈도 입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I like it because you can taste strawberries very good. Like it's not sweet. It's like perfect. 잼을 발라 먹거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 현지 빵집과 달리 빵만으로도 맛있다는 평가입니다. The thing with Korean bread is pretty much all of it is meant to be a standalone. Like some bread is made for sandwiches or whatever. 단팥빵과 꽈배기, 고로케 등 한국의 전통적인 빵도 해외에서 인기입니다. 현지에서는 보지 못한 독특한 모양과 맛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 K-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보상이 많고 정년도 보장되는 대기업 생산직, 일명 킹산직이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연예인이 지원했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신병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이정현 씨. 최근 SNS에 구직 활동을 공유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씨가 지원한 건 기아 생산직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와 재직자들에 따르면 초봉은 5천만 원대로 5급 공무원 초봉 4,500만 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연말 성과급 3천만 원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에 달합니다. 성과급이 거의 없는 공무원과 비교하면 약 2배 높습니다. 공무원처럼 최대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인기 요인입니다. 평생 일해도 정말 나쁘지 않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기아 생산직 경쟁률은 500대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5급 공무원과 비교해도 10배 넘게 치열합니다. 사무직 선호도 옛말이 됐습니다. 높은 보상에 정년까지 보장되면서 생산직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를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연봉이 아무래도 제일 크고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생산직 이직에 대한 게시글이 다수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에 기아 측은 급여나 처우 등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청도 소싸움 축제는 지난해 30만 명 넘게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죠. 하지만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의 대표적인 명소 소싸움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경기를 두고 동물 학대라는 의견과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몸무게가 1톤에 가까운 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밀어붙입니다. 뿔에 긁혀 이마가 피로 물들었지만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20분을 지나서 5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근육은 박수가 많이 걸립니다. 장난합니다. 사회자는 추임새를 넣어가며 경기를 중계합니다. 소싸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사판이죠. 한 마리가 뒤로 물러서자 경기가 끝납니다.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안에 있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같죠. 소싸움은 청도군 외에도 전국 11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소싸움에 돈을 걸 수 있는 우권 구매표입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베팅 금액을 적고 경기 결과를 마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는 유일하게 판돈을 걸 수 있어 지난해 30만 명 넘게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마에 피가 나 있던데 그게 가장 불쌍했던 것 같아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논란을 의식해 청도 등 지자체 5곳이 소싸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그 동물들의 이익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 같은 데서 이 동물 복지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최 측은 학대가 아닌 전통이라고 강조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전통 놀이 문화의 때가 아니거든요. 경기 후 수의사 치료도 받게 하고 뿔도 과거와 달리 뭉툭하게 만들어 동물 건강에도 신경은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사에서 전부 다 치료를 다 해줘요. 다박상 있는데 전부 다 약도 발라주고 주사도 놔주고. 전통 보존과 동물 학대, 팽팽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다는 일본 정부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령화로 노동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한국도 일본을 이겼다고 방심할 일은 아닙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료칸 밀집 지역인 도치기현 기누가와 관광객들로 붐비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둘 폐업하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해진 건 일본 국민들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交通費も高いですし、外食も結構厳しくなってきているし、やっぱりその海外の方が安いって言われる値段が僕らにとってはすごい高いので。 일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풍요로움의 척도로 꼽히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도 한국에 역전됐습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 달러화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3,849달러로 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1,700달러 더 많아 일본 바로 위 21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역전이 양국 GDP 비교가 가능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GDP가 아메리카의半分とかね、韓国に抜かれたとかそういうのは僕はすごく大変なことだなと思うんだけど 1달러당 150엔대의 엔저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노동 생산성 저하도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高齢化が進んで働いていない人が増えれば増えるほどこれは1人当たり GDP が落ちるんですよね. 일본 내에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렇게 활력을 잃은 일본 경제, 남의 일만은 아니죠.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개관을 이틀 앞둔 서울 강남구의 시니어 센터입니다. 1980년에 지어진 경로당을 요즘 어르신 수요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나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잖아요. 어르신 복합 문화 시설로 여가, 건강, 배움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로봇을 상대로 바둑을 둘 수 있고 대국을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돌봄 로봇은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을 안내합니다. 원하시는 놀이카드를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발레나 모델 워킹,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놨습니다. 전국 곳곳의 경로당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배경에는 고령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어제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고령 사회까지 17년이 걸렸지만 초고령 사회까지는 단 7년이 걸렸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던가 경제활동 인구를 계속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노인들과 이제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재정 부담 대책과 별개로 어르신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세대 갈등을 줄이는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는 항상 매운맛인데 처음 겪는 매운맛도 있어요? 네, 법사위에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기관장들이 오늘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이 법사위에선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지만 낯선 매운맛에 일부 기관장들 놀라야 했습니다. 김영면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의 공범이라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란 수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한정우라고 수견이 공조정이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죄. 정무위 소관 기관장들인데 좀 놀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정회 중에 직원들을 불러서 답변을 보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다던데요. 네, 국민의힘 항상 나갔다가도 어느새 보면 앉아있죠. 오늘따라 더 예민해진 여야 사이에서 자주 나와봤던 공수처장도 더 매운맛 봐야 했습니다.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내일까지.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영장이 기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직소리 도달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예우할 사람한테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뭘 빠르게 진행시켜요? 네, 민주당이 이틀 동안 이 번개처럼 이 후보자들 청문회를 끝내고요. 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빨리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구인 체제 만들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계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잖아도 의원들이 후보자들에게 계엄 관련한 공통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딥페이크인가?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국회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법원에 가야 되나.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국회로 왔을 것 같습니다. 계엄엔 좀 문제가 있다 비슷한 답변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겠죠. 이 민주당 탄핵 질문 공세를 펼쳤는데요. 후보자들 답변을 했을까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미리 아니었습니까?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수.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아니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좀처럼 답을 안 하는군요. 네, 애매한 답변에 답답해진 민주당. 이 여당 추천 재판관 후보자에게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소르병 영화에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했는데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한다고요? 아니, 유치학교 들어가는데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성립이 될지 여부는 포고령 이유가 뭡니까? 국회 활동이 금지예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직접 심판할지도 모르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만큼은 이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공정의 입장을 견지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저금통과 1,000원짜리 지폐 30장이 경찰 지구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초수급 가족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겁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여성이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경찰 지구대로 향합니다. 상자를 땅에 놓더니 다급히 뛰어갑니다. 경찰관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1,000원짜리 현금 30장과 저금통, 김치와 패딩 점퍼가 들어있었습니다. 함께 담긴 손편지엔 자신을 새아이 아빠라고 소개하며 첫째가 장애 3급이고 수급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폐지를 팔아 마련한 돈과 3남매가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받아달라며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애기 가정에 전달됐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아이가 따뜻하게 입을 패딩옷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난 어린이날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과 라면, 과자가 든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벌써 8번째 기부입니다. 형편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이렇게 돕겠다고 이렇게 매년 익명의 기부를 해주는 그 마음씨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경찰은 기부 물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추위의 기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찬 공기가 남아있어도 낮부턴 추위가 누그러져 활동하기 좋겠고요.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늦은 밤 일부 지역에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중부지방 대부분에 눈발이 조금 날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에 1cm 안팎, 제주 산간엔 최대 5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종일 미세먼지가 많겠고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깥 활동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유효한 가운데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9도에서 시작되겠고요.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대구 역시 영하 2도 등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최저 영하 7도 안팎에서 최고 0도 안팎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가 일단 연기됐습니다. 대행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더러 국정을 책임지라는 이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할 텐데요. 여당도 야당도 정부도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책임 정치가 필요할 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